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감한 일이라고 자주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아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될수록 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게 솔직함을 넘어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군요. 곰팡이 호박즙 논란과 고객 응대 부실로 도마에 올랐던 인블리의 임지연 상무가 결국 인블리의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호박즙과 화장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마지막 항변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인블리의 퇴진과 사과는 소비자들에게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갖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로 결심했다면 100% 순수하게 바닥까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고백이 될 거니까요. 2019년 5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은 하늘이 너무너무 맑습니다. 낮에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하늘 좀 보느라. 아, 그렇군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자, 오늘 하늘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도 참 좋은 하늘처럼 좀 시원한 소식, 깨끗한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가격 시원하게 내린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미나리 가격이 좀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경기 지역에서 미나리 출하가 좀 늘면서 키로당 6,700원 하던 게 더 저렴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경기 지역 중에서 또 평택과 남양주에서 기상양으로 출하 물량이 좀 늘었어요. 네. 그래서 14%가량 하락을 해서 이제 지난주 키로당 5,800원대로 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이는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요. 사실 이게 올랐다기보다는 좀 제 가격을 찾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지난 5월 2일이 오이데이라고 해서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오이 할인 행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오이데이였어요? 네네. 아, 진짜 별데이가 다 있군요. 네, 그런데요. 네, 실제로 5월 2일에 소매 가격을 좀 보시면요. 평균가가 10개당 4,700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전날이 5,120원이었고, 세일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5월 3일이 5,067원이었으니까, 정말 그 하루 동안 가격이 잠깐 낮아졌었죠. 첫째 주에 할인 행사 영향으로 가격이 좀 낮았다가, 이제 그 전주는 다시 제 가격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일주일 새 14.3% 정도 상승을 해서, 지난주 오이는 10개당 6,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는 채소의 등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떤 품목에 주목하면 될까요? 이번 주는 수산물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등어는 가격 내려가겠고 갈치는 보합세 유지할 텐데요. 현재 정부에서 이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축 물량을 방출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품목에 고등어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서서히 좀 가격의 내림세 보일 예정이고요.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이 1,000톤이 넘는 양을 방출한다고 하니까요. 현재 마리당 2,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갈치 같은 경우는 일단 생산량부터 좀 보시면 어항기 영향으로 4월에 갈치 생산량이 3월보다 한 22%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 달 역시 좀 어항이 좋지가 않아서 이 생산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긴 하지만요. 갈치 역시 이번 주 비축 물량 600톤 가량이 풀리면서 전반적인 가격 전망은 지금 보합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현재 금어기에 해당되는 수산물이 오징어, 주꾸미, 고등어, 전어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품목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먹는 수산물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어항기 이 시즌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17일부터 앞으로 26일 동안 정부 비축 수산물 11,659톤을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출 수산물로는 총 5종류가 있어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가 있는데 이 방출 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이랑 또 수급 여건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판매처 같은 경우는 일단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을 한 다음에요. 이 남은 양은 대형 유통업체, 도매시장 그리고 전차 입찰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약 1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그렇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수산물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에 즐겨야 하는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즐기실 수가 있는 이 제철 농산물로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 어제 시장에서 5,000원어치 샀어요. 아, 정말요? 잘 산 거네요? 네, 딱 이 시기가 제철이거든요. 네, 왜 좋아요? 이 완두는 그 식이섬유랑 비타민C가 많아서 효능을 굉장히 좀 골고루 갖췄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미량의 독소가 들어있어서 되도록이면 40g 미만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네, 또 고르실 때 이 꼬투리가 선명하고 짙은 녹색을 띠면서 마르지 않은 게 좋아요. 근데 또 물러진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상하기 쉬우니까 탄력 있고 좀 동글동글한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완두가 독소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은행은 들어봤는데. 네, 근데 미량의 독소여서 네. 근데 사실 보통 40g까지 많이 섭취를 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먹긴 쉽지 않군요. 네, 그렇죠. 그래도 상식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기업들은 면세점을 황금알이라고 부르면서 면세점 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이게 옛말이라고 하네요. 돈 먹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영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총 몇 개의 면세점이 어디에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제 면세점이요. 최근에 이제 지난 3, 4년 동안 많이 생겨가지고. 네. 시내 면세점이 지금 13개가 영업 중인데요. 네. 우리 서울의 강남에도 2군데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과 서울, 적정하게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급 초과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 시내 면세점이 지금 10곳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10여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고요. 이번에 이제 청주나 이런데, 제주하고 대구 이런데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청주하고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서 이제 이번에 신청을 해서 다시 특허 면세를 지금 발부를 하려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 신라, 신세계가 이른바 빅3 면세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세 개를 포함해서 지금도 현재 10곳인데 정부가 이번에 면세점을 늘릴 방침을 내놓으면서 신규 특허를 5군데 더 주기로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네. 5개까지 이제 줄 수 있는 걸로 일단은. 5군데까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신청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마감은 안 했는데요. 네. 대기업이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5곳까지 더 준다는 말은 이제 지역별로 서울은 3곳까지, 네. 그다음에 인천은 1곳, 광주 1곳 이렇게 지금 해서 5곳 정도를 지금 이제 더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5군데는 대기업에 주고 나머지 한 곳은 중소 중견 기업에 주는 게 맞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토탈 6개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맥시멈 그렇게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신청 여부는 봐야 되네요.
예.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면세점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신청을 하라는 말에 과연 기업들이 할까라는 게 지금 인터뷰의 오늘의 핵심인데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죠. 이 면세점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말 맞습니까? 물론이죠. 왜냐면은요, 면세점이 이제 30년 이상의 역사를 이제 가져서 롯데가 이제 호텔에서 롯데 호텔 옆에서 이제 면세점을 시작해서 시내 면세점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한국이 만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 면세점이라는 게 이제 롯데가 만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제 태국이라든지 지금 일본도 이제 우리를 따라서 시내 면세점이 생겼고요. 다 공항 면세점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내 면세점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롯데하고 신라하고 두 군데서 오랫동안 한 20-30년 동안 이제 많은 이제 등록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남은 데가 그 두 군데인데 지금 2011년 이후로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하면서 갑자기 한국의 면세점이 이제 호황을 맞이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4년 15년까지 그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제 황금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이제 그 면허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면허 사업을 이제 면허권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의 대기업 전부 탑10 기업이 전부 다 뛰어들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이 이제 집중됐는데 막상 이제 그때 저기 3년 반 전에 면허를 받은 기업들 중에서 드디어 한화 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을 한 달 전에 포기했잖아요. 네네. 5년의 면허를 받았는데 3년 반 만에 그 면허를 반납을 한 거거든요. 적자가 누적되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거 따내려고 엄청나게 공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엄청나게 공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장을 그 인테리어하고 익스테리어하고 이게 매장을 설치하는데 천억 이상의 지금 돈을 쏟아부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포기할 정도면 지금 면세업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이 있는데 이제 시내 면세점이 한국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30년 동안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 바닥을 찍었고 그 대기업 면세점을 허가를 해줄 때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정부에서 내주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면세점이 매출이 10조 이상이 되면서요. 5년 전에, 4년 전에, 3년 반이군요. 3년 반 전에 이제 새로 신규 면허할 때 벌써 이제 10조짜리 산업이 되면서 우리 소매업에서는 매출 10조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그 경계선이 10조거든요. 기준이, 네네. 예, 기준이. 그래서 10조 이상의 TV홈 쇼핑이 20년 동안 걸렸고요. 면세점은 30년 걸려서 이제 10조 이상이 됐는데 그런 이제 면세점 산업 규모를 바탕으로 이제 지자체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이 증가된 경우에는 신규 면허를 하나 더 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 명이 증가되면은 해당 지역에 신규 특허를 주기로 3년 전에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네네.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규 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그 매출액 2천억 원 이상이 증가된 서울이나 제주,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20명 이상 증가된 지역이 부산하고 인천, 그다음에 면세점이 없는 지역이 광주. 그래서 이게 서울, 제주, 부산, 인천, 광주의 5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이제 면세점을 신규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네. 과연 이제 이제는 지금 너무나 지금 빅4 롯데 신라 신세계 그다음에 HD 신라라고 이제 현대산업개발과 합작한 법인 이 4개의 빅4를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매출이 감소되고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되거나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 매출이 감소된 이유를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라는 거는 최소한 그 이상 됐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건 이제 이 기준을 충족 못 시킨다는 얘기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예전에 사디 때문에 많이 감소된 것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 5년 정도 굉장히 많이 몰려오다가 네.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이제 그 단체 관광객을 금지하니까요. 그 개별 관광객하고 이제 보따리상들이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때랑은 상황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한 3개, 4개, 5개 정도 업체가 영업을 하는 상황하고 지금은 10개 이상의 업체가 이제 공급이 매장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최근은 이제 보따리상들 위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보따리상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단체로 많이 물건을 사다가 중국의 다른 채널로 이제 다시 재판매를 하는 도매상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상품 구색이 좋고 인센티브가 더 많은 빅4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는 그런 이제 면세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중소면세점에는 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런 저 양극화 현상도 면세점 시장 안에서 지금 이제 가열화되고 있고요, 가속화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와서 이제 이쪽 우리 면세점에 오라는 또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판매 수수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또 우리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또 잘 안 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 가져돼. 이 중국인들이 결국은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잘 안 오고 이러면서 이제 발생된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문제, 뭐 사드 같은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돼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러시가 계속된다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과는 상황이 다릅니까? 뭐 중국인들이 지금 연 1억 이상, 13억 인구 중에서 지금 1억 이상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해외로 나갈 때 이제 한국이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칭다오에서는 뭐 450km밖에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떴다 하면은 45분 만에 내릴 수 있는 근접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요. 네. 사실은 중국인들 해외 방문객들이 지금 한국을 다시 이제 그 단체로 굉장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 한중 관계가 그 뭐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정도의 그 중국인들이 획기적으로 그 외국인 방문객 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지방의 중소면세점은 아주 고전하고 있고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뭐 중소도 아니지만 두타라든지 동아면세점 원래 오랫동안 하던 이런 SM 면세점이 다 이제 중소인데 규모 면세점 다른 이제 대형 업체에 비하면요 전부 다 지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면허를 준다? 그러면 또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공급이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지금 이제 산업 환경에서 다시 공급 업체를 늘린다는 거는 잘못된 정책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세점들도 고사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가 이 면세점을 늘리려는 속내가 뭡니까? 사실은 면세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뭐 많이 이제 이게 면세업이 특허 이제 우리 그 관세를 면제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통제를 하는 특수 소매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공항 인근에 보세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장치 산업적인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간 이제 그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어렵지만 그 면세점도 굉장히 약간 이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갤러리아가 사실은 백화점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직접 뛰어들었다가 이제 3년 반 만에 누적 적자를 못 견디고 면허권을 반납했다는 거는 많은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갤러리아처럼 백화점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매입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부동산에 입지해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그런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명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잘 안 됐잖아요. 물론 63빌딩이라고 하는 입지적인 약간의 그런 분리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명품을 직매입해야 되는 위험을 가지고 면세점 사업을 하거든요. 네. 직매입이라는 거는 재고가 만약 우리가 명품백을 500개를 주문해서 팔리지 않으면 그게 다 자기 손해로 돌아오는 게 이제 소매업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자본력과 위험 부담을 하는 소매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이제 면허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한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 면세점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면세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싸게 이제 외국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요즘 물건을 살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환경인데 면세 사업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부에서는 이게 상생의 의미에서 좀 중소기업에게 중소중견 면세점을 부분별로 특화해서 면세점 사업을 다각화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면세점 사업의 특성과 맞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면세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한 거는 면세점이 특히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지방에 우리나라 사실은 서울, 제주, 부산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빅3가. 그런데 이제 뭐 청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속초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면세점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부족하고요. 내국인은 사실은 뭐 우리가 해외 직구라든지 명품도 요새 뭐 자기네 직접 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마트에서도 팔더라고요. 마트도 팔고 뭐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유통 환경, 소매 환경의 채널의 변화라든지 내국인 소비자, 근데 이제 주 고객은 내국인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인 이제 방문객인데 유커라고 하는 중국인 한국 방문객들을 누가 잡느냐인데 이게 그 방문객들이 주로 이제 빅3 업체 매장이 아니면은 갈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지금 면세점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지금은 이제 허가제죠. 허가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품이라는 아주 그 특수 소매업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를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해서 완전히 시장 경쟁에 맡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외국은 뭐 사실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면세점 뭐 허가도 없이 이제 하겠지만 시내 면세점은 이제 그런 모델이 잘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면세점은 아무래도 그 면세라는 어떤 특수 소매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하는 그 나라가 더 많은데요. 태국이나. 최근은 그게 좀 완화되는 추세로 이제 롯데 면세점이 이제 방콕에도 진출하고 그러면서 저도 지금은 뭐 당장은 지금 뭐 등록제나 신고제로 가기보다는 정부가 면세점에 대한 좀 이해를 높이면서 이 지방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이제 하나의 면세점을 컨텐츠로 생각하면서 지방의 관광지와 면세점 이게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지방에도 외국인들이 좀 갈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좀 인프라를 구축하는 면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정책은 하시는 것 같은데 면세점이 워낙이 사실은 뭐 지방이나 우리나라 메이드 인 K-뷰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가능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해외 명품을 값싸게 구매를 하는 그 바잉력이 강한 그런 자본력이나 그 30년 이상의 노하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세점 산업이 빅3 정도가 88%를 지금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90% 이상이었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이 약간은 이제 과점화되는 그런 성격의 산업인데 너무 많은 업체들을 이제 태우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 황금알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면세점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